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한 달 앞둔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 제고를 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용한 한국외대 초빙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득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저녁 있는 삶, 이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교수님 이 근로시간 단축 사실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긴 하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뭐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나 이거 원했을 것입니다. 네. 밤늦게까지 야근하고요. 또 집에 들어갈 때는 밤에 가면 애들이 자고 있고 다. 예. 그리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나와서 일하고 이것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시간 근로시간으로 유명한 나라죠. 네. 한 60에서 68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여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최대 52시간이죠. 이건 휴일이라든가 연장 근로까지 다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40시간 정도에서 왔다 갔다 40시간 이상 정도 하게 되는 수준으로 단축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저녁에 있는 삶이다. 과거에 대선 때 나왔던 네. 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실제로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나눌 수밖에 없는,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어떤 유연한 근무 형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향성으로만 놓고 보면 기업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고민이 없는 건 아니죠. 근무 시간은 어떻게 줄여나갈지 또 이로 인한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할지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자. 네. 그러니까 물론 준비를 해왔겠지만은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응력이 약한 게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는 벌써 TF팀을 만들어서요. 어떻게 금융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기업들 이런 쪽에서는 TF팀을 운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PC 오프. 52시간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그냥 PC를 꺼버리는 거예요. 꺼버리게 하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법적인 부분들을 보장하는 시스템인 거죠. 네. 그러나 하여튼 가능한 근데 또 기업이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것이 가능한 인력을 늘리는 방안은 크게 고려치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인력을 갖고서 어떻게 주 52시간을 가동하면서 또 생산성을 또 올릴 것이냐. 그리고 기업의 체질을 어떻게 또 바꾸면서 적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7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준비한 기업은 좀 빨리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대기업들이 대응책으로 내놓은 게 유연 근무제라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형태의 근무를 말하는 거고 또 각 기업들은 어떻게 도입되는지 그러니까 일단 제일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8시 땡 그때까지 나와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 7시 반부터 10시까지가 출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근무의 어떤 질과 업무 분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직종별로 그 시간을 택해서 나오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퇴근 시간도 상당히 서너 시간을 두고서 이제 퇴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장 아마 기업에서 채용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기업 같은 거 삼성전자라든가 하나케미컬 선택제 근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 단위 자율 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량 근로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관리에 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책임져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직종별로 여러 가지 나누는 것이겠죠. 네. 하나케미컬 같은 경우도 유연 근무제, 현대자동차도 유연 근무제. 그러니까 그 외에 LG전자도 하고 있고 선택적 시간 근로제. 이렇게 하면서 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거.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공통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시행했던 기업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무리 없이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서별 사정에 따라서 또 개인별 사정에 따라서 상당히 직종별 또 업종별 상당히 저희가 보기엔 다양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성을 갖고서 일단은 이런 유연 근무제 형태로 시작하자 이렇게 아마 시행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이제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고용을 늘리는 효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현재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약 14만에서 18만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로라든가 이런 속에서 벗어난 어떤 이제 그런 직업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부분들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제 문제는 기업의 고민은 이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과연 그 이전보다 그 이전만큼 생산성을 어떻게 놀리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필요한 시간에는 아주 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담배 피는 시간이라든가 커피 마시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일단 뭐 근무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커피도 한잔 하고 쉬었다가 하는 이런 시간들, 이런 짜투리 시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면 기업에서 통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시간에 그 시간에 딱 일 시작하면 PC 시작하면 키면 바로 일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버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생산성 향상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의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사무직은 그렇다 쳐도 공장 그리고 생산 현장에선 업무의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아마 비슷하지 비슷하겠죠.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특히 생산직 현장 같은 경우는 납기 기일이 있습니다. 네. 이 수출을 예를 들면 며칠까지 하지 않으면 이 완전히 어긋난단 말이죠. 납기 기일을 마치려면 이거는 야근도 해야 되고 밤도 샐 수밖에 없는 현재 경제 현실이거든요. 납기 기일을 마치는 문제. 마찬가지로 또 물량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라는 것이 뭐 진작됐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 또 뭐 예를 들면 떨어졌다가 이러한 경기 순환적 형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규칙한 업종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물량이 몰리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또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 인력 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 유연 근무제라든가 아니면 뭐 해고한다든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또 물량이 몰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 있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적응하려면 결국 생산 설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생산 설비 투자하기 위한 자금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 생산직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대기업 같이 좀 시스템이 잡혀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내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모를까.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당히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이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응책 마련이 난항입니다. 당장 이제 7월부터는 법 적용은 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향후 2, 3년에 해법을 내놔야 하거든요. 예, 300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7월 1일 날 적용이 안 되니까요. 네. 좀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우리는 아니구나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2, 3년 이후에는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중소기업에 좀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현재 과연 이것을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와 경제 구조 또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2, 3년 내에 이 부분에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 다 회의적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 500개에 대한 기업을 조사했는데요. 이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 월 평균 약 6.1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조사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동률 저하라든가 뭐 또 생산 차질, 납기 이런 문제 때문에 인력이 부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월 평균 임금도 약 27만 원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합니다. 왜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얘기하냐 하면 중소기업은 현재도 중소기업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 추경이 통과해서 중소기업 뭐 지원을 한다 그럽니다만은 이 대기업에 가려고 그러지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신규 충원도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쪽에서는 이런 임금 감소분에 대한 정부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설비 투자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자금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요구들이 강력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이 부분을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고용노동부라든가 이 정부 쪽에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이 많이 몰릴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 상당히 기업에서 이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허용치를 넘어서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는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제를 뭐 2, 3개월, 1개월이라든가 3개월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죠. 실제로 지금 재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건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일본에서는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이다. 이 기업하기 좋아야 이 시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노사합의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탄력성을 좀 정부에서 좀 조치를 취해달라.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앞으로 주장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걸 어떻게 또 이제 잘 협의해서 수용할 것인지도 상당히 우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과 이제 긴밀히 소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얘기인데 현실적인 대책이나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제언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정부도 많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제가 봐도 불가피한 것입니다. 네. 향후에 우리 기업의 체질을 바꿔내야 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기업 체질도 바꿔내고 또 시민들의 삶도 이제 향상시키는 건 맞는데 그러나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업 생태계가 있는 거고요. 시장 상황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의 어떤 체질 구조라든가 체질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또 결합시켜서 나갈 것이냐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뭐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단축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불매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고 또 일자리 나누기 또 임금 문제 이런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업과 여러 가지 상의해서 찬찬히 해서 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네, 오늘은 유영하 교수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 도입과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